자, 일단 올해도 굉장히 성장세가 좋았는데 내년 이후가 보니까 말씀만 들어보니까 네. 더 성장세가 좀 가파를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형성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전기차를 만들던 비아드 같은 업체들이 새롭게 진출을 한 해라면 내년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기업들을 보면 길리 자동차나 상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이런 업체들은 뭐 길리도 100만 대 넘게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 상해 자동차도 거의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마켓시어 20% 넘게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폭스바겐 합작 판매도 하고 GM 합작 판매도 하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그것의 이유는 신차가 많이 없었죠. 전기차 쪽에는. 근데 내년은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들이 로컬 중에서는 길리 자동차가 정말 100만 대까지 양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 다 만들 수 있고 세단, SUV 다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넓은 플랫폼을 토대로 신차를 출시를 하고 폭스바겐도 상해 자동차와 제일 자동차 합작 판매를 통해서 중국 출시를 하고 이러면서 기존에 100만 대급 판매를 하는 로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격을 하면서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스타트업 기존 비아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왔다면 이것을 다시 따라잡으면서 마켓시어 균형을 좀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네. 그 역시 이제 전기차도 결국 가격 경쟁을 가지고 이제 품질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승부가 결정날 걸로 보는데 지금 테슬라가 값을 좀 낮추는 그 가격 인하 전략을 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 중국 이제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격할지가 관심인데 주로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대로 보면 좀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 내년은 15만에서 25만 위안 정도 이 시장이 가장 치열해질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금 25만 위안의 모델 3를 그 저가형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를 팔고 있고 기존의 다른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ID4도 비슷한 가격대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 예상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어떤 형태로든 가격이 좀 더 내려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로컬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1,000만 원대, 2천만 원 이런 그 저가형 전기차만 판매를 했다면 좀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본인들의 경쟁력을 더 시장에 드러내기 위해서 플랫폼 기반으로는 특히 더 좋은 차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년에 플랫폼 기반의 그 신차는 럭셔리급의 쿠페형 SUV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가격은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테슬라 모델 3 E 트림에서 경쟁을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의 모델 Y가 또 들어오잖아요. 이 시장은 이제 또 다른 시장인데 여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 니오가 올해 판매량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잖아요. 근데 니오가 주력 판매하고 있는 모델의 가격이 35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후반대 정도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가 굉장히 니치 마켓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틈새 시장. 럭셔리급은 훨씬 더 8, 9천만 원대의 시장이 하나 있고 말씀드렸던 한 20만 위안대 정도의 시장이 있고 1,000만 원대 시장이 있으면 이 니오가 니치 마켓에 굉장히 잘 들어오면서 로컬 프리미엄으로 포지션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좀 제네시스처럼 우리나라 기업인데 좀 프리미엄급 브랜드, 뭔가 애국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제 예상으로는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중국 그 판매 웹사이트에 48만 8천 위안으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판매 가격이. 그러면은 니오보다 한 10만 위안 이상 비싸죠. 니오는 또 배터리를 떼고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뭐 28만 위안까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공급망을 상하이 공장을 토대로 해서 뭐 배터리 아웃소싱을 더 해서 원가를 더 낮추면서 모델 Y도 한 3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존의 그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갔던 니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챌린지가 들어오는 그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딱 그 모델이 이제 쿠페형 SUV가 많거든요. 네. 모델 Y가 대표적이고 그 니오가 그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모델도 쿠페형 SUV입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약간 예. 이 시장도 중국은 또 부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그 판매량으로만 봐도 여러 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그 가격대에 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장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가격대가 그러니까 15만 위안이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넘고 또 네. 25만 위안이면은 한 4,200~300만 원인데 중국이 뭐 부자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 GDP를 네. 평균 GDP 이제 10,000불 넘는 수준을 생각하면은 네. 우리 돈으로 치면 뭐 1억 원 정도 즉 형성되는 셈인데 이제 뭐 말하는 물가라든지 이걸 감안할 때 네.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비싸 보이는데 네. 그게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게 약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중국 예. 아무리 인구는 많지만은 네. 그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격 그 경쟁이 될 만한 네. 겁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 전기차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 100이라면 네. 그 판매량으로 보자면 5%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이 시장을 열어가는 주요 구매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은 좀 프리미엄 네. 얼리어답터 이런 좋은 기기들을 충분히 얼리어답터나 뭐 새로운 좀 자기가 앞서가는 좀 네. 팬시한 모델들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구매력으로도 지금 충분히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정도의 아. 단계인 것 같고요. 예. 예. 말씀하신 그 중국 대부분의 국민을 보면 실질 그러니까 뭐 1인당 GDP 거의 10,000불 정도일 텐데 네. 뭐 상하이나 베이징 이런 데 잘 사는 국가들로 가도 뭐 한 2~3만 불 정도 된다고 하면 네. 그 나머지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유율이 인구가 1,000명이면 지금 뭐 한 220명? 네. 20% 정도. 네, 20%, 200명? 뭐 20%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장 나머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려면 제 생각에는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시장이 구조적으로 커가는 타이밍은 반드시 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네. 예. 그 시장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신모델들이 나오려면 네. 인프라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는 돈이 얼마 없고 내 첫 차를 사는데 전기차를 사면 이제 전기값은 휘발유값보다 훨씬 싸고 충전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해서 구조적인 성장 타이밍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업들은 판매를 실제로 하고 네. 그걸 토대로 인프라도 늘리고 중국 정부도 인프라를 늘리고 이 시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로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저가 시장이에요. 네. 일단 자국민들은 그래도 싼 그 자국 브랜드를 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 길리자동차 같은 회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가형 모델들을 이제 2023년 정도면 배터리 네. 가격이 내려오면서 내연기관차랑 판매 가격이 비슷해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타이밍이 되면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예. 1,000만 원대 전기차가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 네. 중국의 그 나머지 지금 80% 정도 되는 80~90% 이 시장에서 전기차를 그 저가형 전기차를 로컬 기업들한테 많이 구매하는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네. 만들어야 전기차 생산에 훨씬 효율성이 생긴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어떤 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걸 갖추게 될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기차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도 사업의 한 부류잖아요. 네. 사업은 매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익률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그림인데 전기차 산업에서는 이 역할의 핵심 요소가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플랫폼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냥 기본적인 뼈대죠. 모터부터 배터리, 뭐 조향 장치 네.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들어 있어서 여기에서 외관만 좀 바꿔주고 길이 조정하고 좀 세부 부품들, 세부 스펙 조정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차를 이 뼈대 기반으로 쉽게 찍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강력한 기반입니다. 그냥 뭐 공장 생산 라인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이런 전기 바퀴 4개 달려 있고 네. 판 있고 예. 그러니까 기본 사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자동차를 상상을 해보시면 예. 그 껍데기를 벗겨서 네. 의자 다 떼고 예.
판 네.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행을 위한 기본 들어간 바퀴하고 배대하고 골조 뭐 이런 걸 이제 그쵸, 플랫폼으로 하신다. 아.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전기차 모델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이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데 길리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고 투자금도 수백 수천억 단위로 들어가는 그 투자 개발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업체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죠. 네. 그리고 좀 일찍 시작을 했어야 올해 내년에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고. 네. 근데 이거를 일찍 그 완성을 한 업체들이 이제 뭐 폭스바겐, 뭐 현대도 일찍 했고 네. 길리도 좀 네. 일찍 했고요. 아.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은 아직 모델은 많이 없지만 뭐 1년에 한 개 정도 모델을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내고 있고요. 네. 그 상태인데 이런 플랫폼을 그 토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효과는 좀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 절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 개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인업 확장이 빠르다 보니까 신차가 빨리 나오고 매출이 빨리 성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씩 좀 세부적 설명을 드리자면 원가 절감은 전기차 플랫폼은 한 70%에서 80% 정도 부품을 모듈화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기술 개발 원가도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미 그 규격화 해놓은 네. 네. 기술을 토대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품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죠. 아. 생산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네. 생산 공정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가가 이제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이고요. 아. 성능 개선 면에서는 전기차는 하나의 IT 기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전기차 플랫폼은 전력 효율을 이미 본인들이 채택한 배터리나 이런 모터 그리고 기타 부품들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좋다 보니 한 해 1회 충전했을 경우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행 성능, 주행거리 길어지고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차의 엔진이 빠지기 때문에 공간이 넓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가 굉장히 멀리 있고 딱 차를 타보면 공간 효율성이 더 높은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업체를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차가 잘 나와서 잘 팔리냐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신차가 많이 나와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차를 얼마나 빨리 많이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 신차를 좀 빨리빨리 개발을 할 수 있고 많이 낼 수 있고 개발 그러니까 유닛 코스트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뭐 몇천 대 수준이 아니라 몇십만 대, 몇백만 대로 갈수록 이 기울기 자체가 달라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네. 뭐 정확하게 근데 이해를 그게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드는 그게? 딱 하드웨어인데 네. 배터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에 관해서 전기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예. 뭐 기타 다른 부품 하면 총 1만 개 정도가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하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했던 기술이나 그런 제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규격화를 딱 맞춰서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개발할 때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변형을 해서 그냥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썼거든요. 네. 근데 내연기관차 플랫폼도 굉장히 오래 걸린 기술인데 이거 다 버리고 그냥 한 회사의 그 모든 차종에 들어갈 수 있는 뼈대를 그 네. 기술 집약체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기차는 새로운 IT 기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첨가를 해서 그런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 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네. 그 전기차 네. 전용 플랫폼을 네.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어디만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완성차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들을 보면 예. 길리자동차가 베이징 오토쇼에서 공개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네. 아, 길리가 내년부터 양산 판매를 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예. 비아디도 전기차를 한 2, 30만 대 연간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도 플랫폼 기반의 생산이 아니고 예. 내연기관차 모델들을 전기차로 좀 이렇게 변형했네요. 개량을 예.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개발을 해왔다면 아,
BYD도 최근에 우리도 길리의 플랫폼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한 상황이고 상해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마켓 쉐어가 가장 높은데요. 예. 상해자동차도 그 자체적으로 상업차용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GM이 그 얼티움 배터리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했는데 상해자동차도 GM과 합작을 해서 예.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라고까지 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그 니오나 샤오펑은 예. 플랫폼이라고 칭하면 칭할 수 있겠지만 대량 생산과는 아직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플랫폼 생산을 하고는 있으나 그런 양산 효과가 이렇게 침투율이 확 올라가는 그림이랑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용 플랫폼은 갖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기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축적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좀 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자체 개발이 힘드니까 외국과 어떤 합작 법인을 만들거나 네. 또는 그 외국의 어떤 전용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것 같다고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개발하는데 저도 어떤 기술이 정확히 들어가서 막 어려운지까지는 몰라도 네. 딱 재무적으로 놓고 보면 3, 4년의 시간이 걸리고 네. 1,000억 원 가까운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나 그 R&D 비용으로 보나 작은 업체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길리자동차 같이 플랫폼을 만든 업체들은 이 플랫폼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서 아. 외부 다른 업체들과 공유를 하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이 전반적인 생태계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오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도 그런 플랫폼을 그 워킹을 하는데요. 네. 이쪽에서 이제 도요타가 네. 광저우 자동차랑 합작을 해서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그 중국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광저우부터 다른 로컬 업체들도 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외부 세일즈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부분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은 이제 플랫폼 이것도 하나의 또 사업 영역이 돼가지고 뭐 아웃소싱도 하고 합작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그게 저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은 각자의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아, 이미 뭐 GM, 폭스바겐 다 이제 개발을 했고 네, 뭐 중국 로컬 업체들 중에 큰 플레이어들도 결국은 개발을 할 건데 이게 그 속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길리자동차 같은 IR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지금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 대비 포션이 굉장히 작다. 근데 네. 전기차가 되게 핫하지 않냐? 네.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작고 수익성이 너무 안 나서 우리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걸 확 늘릴 수 있는데 그 속도를 재고 있는 거고 일단 우리는 플랫폼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그 다임러 벤츠와 볼보 기술 그러니까 길리자동차 그룹은 볼보 승용차를 100% 모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 길리자동차 회장이 다임러 AG의 지분을 9.7% 보유를 해서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을 오너십을 가지고 와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오면 우리는 터뜨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다른 업체들도 아직 5% 정도의 침투율을 가진 전기차 시장인데 이게 뭐 내년 2025년 20% 이 정도까지 갔었을 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플랫폼이 또 잘 나와서 가면 따라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또 이제 브랜드 구축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 따라서 좀 공격적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하면 단순하게 뭐 전기로 구동해서 다니는 그런 차량 개념보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또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일단 플랫폼에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기능을 더 강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 중국 전기차들 같은 경우 테슬라는 물론 뭐 자체 뭐 소프트웨어가 있겠지만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네. 중국 로컬 업체들도 그러니까 전기차의 최종 골은 자율주행차예요. 전기로 구동을 해서 전력 기반으로 뭐 AI 음성 서비스도 되고 예. 안에서 컨텐츠도 즐길 수 있고 차는 가고 예. 사람 뭐 잘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 중국 정부도 전기차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건 자율주행까지 1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로컬 업체들을 보면 일단 글로벌리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게 확 치고 나가고 있으면 중국 로컬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업체들로 나눠서 보면 이제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네. 공통적으로 내년에는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을 런칭을 하겠다라고. 레벨3요. 네. 그래서 길리, 뭐 니오, 비아디 이런 샤오펑 이런 업체들이 내년에 레벨 3 네.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레벨 3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고속도로처럼 운전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을 해서 좀 이제 긴급 상황, 유사시에 개입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레벨 4까지 출시를 하겠다. 레벨 4는 말씀드렸던 수준의 자율주행을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2025년에는 레벨 5, 궁극의 레벨 5입니다. 레벨 5가 되면 사람은 그러니까 로봇 택시죠. 운전자 없어도 되고 차들 알아서 돌아다니고 사람은 그 안에서 누워서 뭐 영화를 봐도 되고 이렇게까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서 지금 공격적으로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뭐 길리나 비아디 이런 회사들도 미국의 뭐 엔비디아, 인텔의 모비라이 그리고 자일링스 이런 업체들의 칩을 쓰면서 그리고 로컬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데이터 맵을 쓰면서 이제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나름대로 최적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그 침투율이 올해 한 5% 수준이라 했는데 향후 한 5년 거리 보면은 얼마까지 올라가고 판매 대수도 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되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책 목표가 2025년에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 전지차 해서 20%가 정책 목표예요. 20%. 네. 그리고 저는 그 전기차 산업의 침투율은 티핑 포인트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이나 매력적인 모델이 내연기관 차를 안 사도 되는 게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이게 저가든 고가든 전기차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이게 향후 5년 내에 그 정도까지는 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20% 정도 대수로 환산을 하면 500만 대 정도 규모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서도 앞서간다고 봐야 됩니까? 중국 시장이? 저는 유럽과 미국이랑 보면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고 그 최근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국이 지금 보조금을 줄여 나가서 구매 보조금을 한 대당 2,300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최근에 그 친환경 기조를 강화를 하면서 보조금을 한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가 굉장히 모델이 많아서 그 친환경 차가 배터리 플러그인 둘 다 있는데 플러그인 쪽으로 되게 빨리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그런 환경 이슈나 뭐 ESG 이슈 이런 것도 요즘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유럽도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굳이 전기차로 바꿀 이유가 많이 없었던 국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기조를 많이 강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 자체가 이미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관련해서도 충전소를 그 훨씬 더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무엇보다 모델을 워낙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로컬 회사들도 들어오고 그 새롭게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유럽, 중국 전부 다 좋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가장 핵심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업체 세 곳이 그 이제 그 전 세계 배터리 그 생산 업체 중에서 상위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공급을 갖다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데 실제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가 중국의 그 CATL인가 그쪽 업체가 많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업체들도 좀 하고 있습니까? 시장 점유율로 말씀을 드리면 CATL이
45에서 50% 정도 중국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1위고 그리고 LG화학과 비아디가 이제 2, 3위를 좀 다투고 있어요. 한 10% 중반대 정도 예. 둘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인 이제 궈션이나 CALB 이런 업체들도 한 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LG화학이 중국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 점유율을 엄청 빠르게 올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예. 모델 3에 LG화학이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모델 3가 CATL에게는 LFP,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을 소싱을 하고 예. 그리고 LG화학한테는 NCM 배터리 위주로 소싱을 많이 하고 예. 이러면서 둘 다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판이 커지기 때문에 예.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비슷하게만 간다고 하더라도 판매량을 계산을 해보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죠. 뭐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뭐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이 더 좋아지면은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 소비재니까 내년이 분명히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 같고 전기차도 역시 내년이 좋아질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또 관련해서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밸류체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지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보면 저는 비즈니스 모델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한데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그냥 제조업이었죠. 서비스 수익이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런 거 해보면 진짜 한 자릿수 그리고 PER 멀티플로 보더라도 뭐 한 자릿수 받는 기업도 많고 PBR도 한 배도 못 받는 기업들이 많고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차를 토대로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프로덕트 자체가 진화를 하게 되면 자동차 기업들이 서비스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는 이미 그 자율주행 패키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떤 걸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뭐 서비스. 맞습니다. 그 패키지를 파는데 그게 옵션으로 $10,000 이상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서비스 수익은 개발을 하면 이게 복제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원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일단부터 순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지를 일단 판매를 할 수 있고 구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서비스를 구매를 한다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포테인먼트를 또 패키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는 그 텐센트가 대주주예요. 그래서 텐센트가 이제 뭐 음악 게임 이런 거 중국에서 되게 잘하는 회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포테인먼트가 서비스 패키지로 자동차 업체들한테 들어오면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은 제휴로 만들어가기 나름이겠지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차를 팔고 나서도 이게 일회성 판매가 아니고 뭐 AS 이런 거 유지보수 말고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생기죠. 우리 차에서 뭐 영화를 보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 음악, 영화 패키지 하려면 뭐 월 5,000원만 내면 무제한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차 내부에서 그게 필요하겠죠. 이제 스마트폰의 넥스트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관련해서도 니오는 이미 배터리를 리스해주면서 서비스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월 단위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마진을 놓고 보면 기존의 일회성 제조 판매 이게 아니고 그 차를 팔기도 팔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 수익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런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되면 또 업셀링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자동차 섹터 자체의 이익률이 더 높아지면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섹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PS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PER 멀티플도 높아지게 되어 있고 이런 전반적인 현금이 더 잘 들어오는 그 섹터로 진화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고 그러면 전기차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또 교체 수요가 이제 또 판매량 성장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나 어닝 퀄리티가 좋아지는 점을 보면 자동차 섹터가 내년부터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한다면은 그 이제 또 뭐 좋은 점 말고 또 유념해야 될 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점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그런 점은 뭐가 없는가.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밸류에이션이에요. 주식 투자는 주가 움직임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너무 비싸게 사서 그렇죠. 딴 사람이 나 차익 실현을 팔면 네. 나는 돈을 투자자는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게 모든 투자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올해에는 이런 성장 섹터가 되게 많이 없었고 예. 시중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런 전기차 성장 테마에 대한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정말 제 예상보다도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 저도 많이 깜짝 놀랐는데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거품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포인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니오의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희망인데 네. 그 희망의 모티브는 테슬라가 돈을 굉장히 오랫동안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흑자 전환을 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본 지출을 해나갈 수 있는 자생적인 기업이 되면서 적자를 나고 뭐 자본 잠식이 낮은 어쨌든 그냥 전기차 성장하는 것 같고 회사 판매량 뭐 몇천 대밖에 안 되지만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러면 이 핫한 그 한머니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꿈이 있는 주식들의 실적을 좀 치고 들어오고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기반이든 예. 내년에 내년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까지 바라봐서 이렇게 많이 치고 들어와서 이 기존 업체들의 성장성이 그리고 절대적인 늘어나는 그 퍼센트가 아니라 예. 양 자체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좀 저조하고 완성차 업체들도 되게 잘하네라고 하면 이 투자 심리가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오히려 역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핫해진 주식이 더 핫해지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을 봤었을 때 기존에 굉장히 자동차를 이미 잘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있어서 이 기울기를 진짜 잘 가져갈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유통도 되게 빨리 늘리고 분명히 잘하는 완성차 기업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업체들을 좀 바라봐서 투자를 하면 예. 전체적인 자동차의 시장의 메인은 내연기관차 시장이 아직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는 것에 얹어서 전기차 쪽도 되게 의외로 뭐 테슬라나 스타트업들보다 여기도 되게 잘 늘어나 하면 이게 내년에는 이게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과거에 유선 전화가 그 전체가 다 보급되기 전에 휴대폰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전기차 역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정말 상세하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진현우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